네, 먼저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주신 송기현 의원님, 그리고 홍일학 의원님, 그리고 재단법인 이광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이 뜻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남북자원협력을 해오면서 그동안 약 10년 전부터 남북자원 교류가 끊어지고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남북경협업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장으로 있는 이인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남북자원협력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북한 광물자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래산업 광물에 대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남북자원협력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논제를 거론한 것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연관 관련 산업과, 그리고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우리 주력 산업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이것이 이제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또 두 번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 한반도 신경제지도, 여기에 우리 이 구상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남북 간의 자원 협력성이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남북 간의 자원 협력이 하나의 시장을 만든다면은 우리 지금 현재의 경제를 타개할 수 있고, 앞으로 먼 훗날 경제 통일을 이뤄서 남과 북이, 한반도가 전 세계 최고의 지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린 우리나라 자원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광산물이 총 1년에 수입하는 것이 약 206억 불입니다. 206억 불인데 이 중에 요 6개 광종이 188억 불입니다. 말씀드리면은 유연탄, 철, 동, 아연, 연, 무연탄, 아마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기간 산업을 이루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광물입니다. 그러면 이 광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도표를,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한반도, 특히 이제 북한의 자원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북한을 주변국에는 어느 정도 자원을 수여하느냐?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이 4개 나라가 합쳐가지고 전 세계에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4개국 총 수입액이 168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북한이 그 대외 수출한, 거의 중국에다 수출했지만 대외 수출한 액수가 수입액이 약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 1조 7천억이 되는데 이 무궁무진한 시장의 한 중심에 있는 게 현재 북한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이 광물자원 협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광물자원 협력이라는 것은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앞으로 지원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남과 북이, 남이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북이 노동력과 자원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면은 현재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일자리, 청년 실업률 지금 엄청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4차 혁명 산업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여러 분야, 기간 산업의 활성화라든지 새로운 신소재의 장치 산업이라든지 하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 일거리와 먹거리가 창출이 된다면 우리 미래 세대들은 함께 신나게 놀 수 있는 놀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자원협력 방안으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남북자원협력은 이 남북자원협력에서 자원협력이라는 것은 이 경제협력의 효과로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 일거리를 만들고 먹거리를 만들고 놀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저러의 찬스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 광물자원은 언론 보도에도 북한 광물자원에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북한 광물자원이 있는가? 북한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지금 7천조에서 1경, 그리고
광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속, 비금속으로 나눠서 주로 이제 앞으로 쓸 광종이 금속이 되는데 이 금속 자체가 매장량 자체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북한의 자원은 제가 이제 감히 공기업에 다니면서 이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 잠재 가치라는 것은 미래 지하에 있는 자원의 양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알아보는 겁니다. 지하에 묻혀 있는 금속의 가격이 얼마 될까? 그거를 탐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용돼서 경제적인 효과는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를 내서 매장량에 대한 잠재 가치가 얼마이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어느 정도의 양을 갖고 있다. 그럼 매장량이라는 게 돈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매장량 곱하기 광물 가격입니다. 근데 그 광물 가격은 우리는 전년도에 우리나라는 거의 다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수입했던 평균 단가를 가지고 그 가격을 곱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7천조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지금 현재 한 3천조 정도 되는데 지난 정부 출범했을 때 광물 가격이 제일 좋았을 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가격이 2011년도, 12년도 이때 가격이 7천조가 됐었고요. 지금 현재의 가치로 계산을 하면은 요거는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자원 가치는 그 생산 단가를 뺀 잠재 가치이기 때문에 자원의 가격의 변동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자원은 남한에 비해서 지금 10배 이상, 15배 정도 되고 또 특히 금속에 대해서는 약 50배가 넘는 자원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량이라는 것, 이 매장량이라는 것은 국내 여러 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매장량은 우리 공사에서 2006년도에 처음 발표했던 매장량이 이 매장량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하고 지금 2016년도하고 차이가 이 녀석이 1억 5천만 톤에서 2억 톤으로 됐고요. 마그네사이트가 40억 톤에서 60억 톤으로 거의 바뀌질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는 이유는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광물의 양을 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없어지면 우리 자산 없어졌으니까 다시 탐사를 해서 보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보충을 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양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거대한 매장량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서 이 매장량 데이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광산물 수출입 실적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면 이제 주목할 점이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광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조 7천억 수출을 하는데 거의 99% 현재 작년 수준의 99%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제재를 하는 동안 북한의 자원은 중국이 빨대를 꽂아가지고 다 뽑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북한의 외국 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외국 기업 진출 상황을 보면은 개별적으로 작은 규모의 진출을 제외하고 최소한 언론 보도에 나오는 정도로 북한의 투자 광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38개 광산이 있었습니다. 38개 광산 중에서 대부분 금속광하고 석탄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북 삼성의 자원줄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그래서 이 38개 광산이 투자를 했는데 과연 진짜 중국이 투자를 해서 북한이 광산이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외국 기업이 진출했던 북한 광산을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최근까지 위성 사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이쪽 외국 애들이 투자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8개 광산 중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한 25개 광산 정도가 되는데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은 돈이 투자되면 그 다음 해라든지 2, 3년 뒤에 반드시 채광장이 넓어진다라든지 또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광산이 만들어지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 함경북도에 있는 무상광산의 예입니다. 무상광산은 그 연변에 있는 천지그룹하고 천우그룹이라는 그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서 다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 북한의 광산은 외국인 투자가 들어가면 특히 중국 투자가 들어가서 이런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짧은 미래에 통일을 바란다 하더라도 통일을 하더라도 이 이미 재원은 빨대를 꽂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곤란해지는 법상 국제법상으로 양어계약에도 걸리는 이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남북 자원 협력은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산업광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광물에 대해서는 아마 미래산업 4차 산업혁명 하니까 잘들 아시겠지만은 미래산업은 가장 드문 금속, 희귀금속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산업들이 미래산업에 많이 있습니다. 유망 신사업을 하면 전기차, 3D 프린팅, 항공, 첨단 로봇, 사물인터넷 하면 거의 사용 광물 자원들이 이런 희귀금속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희귀금속이라는 건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아바타에서 보면 마지막 결론이 그 아바타에서도 자원을 찾으러 소행성으로 가는 거였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현재 우리가 주축으로 쓰고 있는 주력 금속의 이 희귀금속 35개 희귀금속을 첨가를 해서 신소재를 만드는 것이 그 미래산업 소재 광물입니다. 그럼 이런 소재 광물이 있는데 유망 신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소재 광물들이 앞으로 미래에 많이 쓰일까? 그리고 또 북한에는 어느 정도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미래산업 광물로는 우리 현재 한국이 처하고 있는 그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중요도하고 시장적인 중요도를 두 가지 요소를 나눠가지고 요걸 각각 신산업 기여도, 미래성장 가능성, 전방산업 연계성에 각각 가중치를 두고 시장적 중요도를 가지고 요인을 나눠서 가중치를 뒀습니다. 이 가중치는 제가 이제 저희들이 나눈 요 표기 때문에 임의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광물 자원 수급 현황과 신산업에 쓰이는 용도를 가지고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보니까 시장적 중요도 30점 만점으로 하고 전략적 중요도를 3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요 최소한 중간 이상 15점 이상 되는 요 선 이상 요것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 전략 광물에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될 광물이 되는 거고 요 미래 전략 광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남북 자원 협력을 했을 때 이 광물들을 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분을 한 것입니다. 뭐 딱 보시면은 철, 동, 아연, 니켈 우리 현재 우리 국가가 6대 전략 광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나머지 모리브덴, 텅스텐, 망간, 마그네슘, 히토리우. 이건 우리가 앞으로 새로이 개발을 해서 이 전략 금속과 함께 같이 써야 되는 광종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 광종에 대해서 북한에는 지금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뭐 개수로는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니켈, 철, 동, 망간, 아연, 히토류까지 이렇게 북한의 전 국토에 걸쳐서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미래 전략 광물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북한의 현재 광업 현상이 이렇고 미래 전략 광물이 이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01년도부터 약 10여 년간 지난 참여정부 때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민간인들과 같이 들어가고 공사가 단독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15개의 광산을 직접 북측에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니 이 북측 광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 광산이 광산 많고 매장량 많고 이 결론을 내리고 아주 좋은 위치라는 걸 아는데 이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려보니까 다음. 북한 광물 자원은 참 중요하고 참 귀중하고 많지만은 이게 북한 자원을 바로 우리가 개발하기에 어떤 단점들이 있느냐. 저희들이 주로 리스크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단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북한 광산은 이런 구조적인 운영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지금 북한의 광산에 바로 들어갔을 때 소위 수익성을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 수익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산 투자할 때 우리 남측 사람들은 그 수익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북한 자원 개발 무분별하게 들어갔다가는 거의 백전백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남북 자원 협력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보통 통일 단계를 정치적인 그 하이 레벨하고 경제적인 로우 레벨 두 개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원 협력은 정치와 관계없는 그런 로우 레벨에서 경제 협력을 이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자원 협력 방안을 그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에선 먼저 그 지금 뭐 유엔 제재도 있지만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인적 교류라든지 인적 교류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북한하고 끊어지기 전에 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남과 북이 합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합의했던 사업을 다시 재개하고 또 하기로 했던 사업들, 그 신규 사업을 해서 신뢰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교류를 먼저 시작하고 다음에는 시범 사업으로 가자는 겁니다. 시범 사업으로 가면서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문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인프라를 또 개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투자 환경을 조성하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남북 공동 개발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방안은 남북 자원 협력 추진을 통해 가지고 남과 북이 상생을 하고 미래 우리 후세 세대의 통일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술적 인력 교류 방안입니다. 서로 우리 선진 전 세계에서도 선진 광업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북한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걸 시작하기 전에 국민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남북 자원 협력이 필요한가? 이런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및 인력 교류 방안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시범 사업 추진으로 저희 공사에서 시작했던 정천 흑연 생산 사업 재개를 하자. 그리고 민간이 했던 경제 사업, 태림 사업, 서평에너지, 아천글로벌 북한의 총 4개의 사업체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이런 건 다시 진행을 하고 그리고 2007년도에 북한 단천지대에 검덕 대형 용양 광산을 개발하기로 합의를 해서 조사까지 다 끝낸 바 있습니다. 이거 다시 시작해서 기틀을 먼저 마련해 놓자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하기 힘든 일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해 나가자는 제안입니다. 다음. 저희들이 공사에서 북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구사항은 지금 당장 우리가 들어가서 손해보니까 정부 지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정부에서 할 일은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또 보고 있고요. 다음. 투자환경 조성. 그 다음에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는 북한의 이게 이쪽이 이 지도가 단천을 주변으로 한 지역이 북한의 최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비철금속 앞으로 미래 산업에 쓸 수 있는 그 희귀금속 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각 광산별 29개 광산이 있는데요. 각 광산별 하나하나 경제성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답이 안 나오느냐?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철도 이게 금골선인데 84km입니다. 84km 개보수하는데 우리 국토연구원 단가로 하면 키로당 단가 40억 원 해가지고 이 단가 이 정부에서 이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이 지역의 광산들이 이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그 광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개발입니다. 북한에 728개 강산이 있습니다. 728개 강산이 있는데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광물군이냐,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요건 또 애매한 지역은 복합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저희 공사에서는 북한에 있는 728개 광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 30개 정도의 클러스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라는 뭐냐? 북한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자기 원자재 광물이 그냥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자원민족주의가 행하는 나라들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북자원 협력을 하는 걸 왜 하느냐? 남북자원 협력하는 건 서로 상생입니다. 북한의 경제 기반을 구축해서 우리 어느 정도 경제 수준 올라오게 해서 향후 통일의 통일 비용 절감하는 데까지 긴 안목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본과 기술은 이렇게 복합 개발을 해서 북한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뭐 요건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가장 최근에 우리 현 정부에서 남북 공동 개발로 동해안권 에너지 자원 벨트, 또 서해안 물류 벨트, DMZ 관광 환경 벨트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동해안권 에너지 자원 벨트에서 요 주요 항구와 자원 분포를 보니까 나진, 청진, 단천, 원산 지역이 나진 쪽에는 광물자원 물류센터가 적합한 것 같고 청진 쪽은 일제 때부터 유명한 고령토 광산들이 많습니다. 생기령 광산이라든지 이 광산에 비금속 산업 단지를 만들고 단천 쪽에는 고부가치 소재화 단지 그리고 원산 쪽에는 자원 관광 복합 클러스터를 만드는 이렇게 기본 초기 단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북한의 자원 진출 방안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가 남북 자원 협력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의 북한 수준은 자원을 개발을 해서 아무리 돈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도 우리가 생산물을 많이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생산 캐파는 1000만 톤인데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거는 250만, 300만 톤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이거 뭐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인프라가 안 돼 있고 여러 광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 캐파만 맞춰도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광산물 캐파 맞춰서 어느 정도만 들어와도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 나머지 철, 아연,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50%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도 요 단순하게 봐도 연간 약 4조 5천억 원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 기본 주요 광정부터 하고 나머지 미래 산업 광물의 희유 금속은 개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탐사, 개발, 생산하는데 한 10여 년 이상 걸립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미래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현재 수준에서도 기대 효과는 약 10년간 45조 원이 나타나고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거대한 시장을 만날 수 있고 하다 보면은 남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제 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4단계 방안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서서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 남북자원 협력과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 미래산업 육성